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된 이유가 있지요. EBS 공채 성우 모집이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떴다는 소식에 제가 또 예정에 없던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토크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도 교류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하면서 동시에 평상시 나도 성우의 꿈을 한번 펼쳐볼까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또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가져볼 겁니다. 여태까지 한 4년, 5년 정도 매번 공채 시험이 나올 때마다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새롭게 성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이 성우 공채 관련된 공모를 보실 수가 있느냐?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글,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EBS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공모 요강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계약 직원 공개 채용 버튼 누르시면은 이런 사이트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 중인 채용 공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2차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원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공개 채용 공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쫙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인님께서 EBS 공채가 갑자기 올라온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예. 원래 이렇게 좀 뭐랄까 경고와 어떤 예고 없이 게릴라성으로 제가 라이브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그런 게 없이 싹 올라와요. 근데 이제 우리 성우 지망생 분들이나 성우분들이 대충 예측을 하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성우라는 분야가 계약직이고 한 2년, 3년 주기로 보통 이제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작년 혹은 재작년에 이맘쯤에 공채가 있었지 하면은 돌아오겠다 하는 게 좀 대충 추측이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대충 언제쯤 오겠다라는 걸 알고 있을 뿐 다들 언제가 정확하게 시험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시험들은 올라옴과 동시에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탁탁탁탁 알려주질 않고 한 번에 싹 올라오고 싹 끝나고 이게 보통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 10시경쯤에 올라왔었고요. 저도 이제 그 소식을 듣긴 했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봐야 되니까 지금 정말 소신 발언할게요. 저 대본도 아예 안 봤어요. 진짜임.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어쨌든 간에 뭐 그렇고요. 공개 채용 공고부터 한번 좀 살펴보지요. 여기서 성우 부문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우는 3명을 뽑는다고 되어 있고요. 계약일로부터 2년간 계약 기간이 유지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3명이라는 것이 참 적은 숫자입니다. 남성분들이 보통 지망생 분들이 한 1,500분 되고요. 여성분들이 한 1,80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명, 남녀 통틀어서 3명이 되는 거니까 아주 극악의 이제 경쟁률을 자랑하는 그런 분야가 아닐 수가 없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마도 성별이 적혀 있진 않지만 여태까지의 관례를 미루어 보았을 때 여성분이 2분, 남성분이 1분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남자는 1500대 1 정도, 여성분들은 대략 한 800대 1 정도 그런 경쟁률을 갖추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여태까지 계속 그래 왔다는 것뿐. 그냥 뭐 선례가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원 자격 등 공통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지역, 성별, 그리고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정년인 만 60세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적인 학과를 졸업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연기를 적합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적합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이 국가공무원법은 확인을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범죄 관련되어 있는 데에 있어서 어떤 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되겠죠. 예. 범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범죄는 저지르면 안 돼요. 예. 그렇고요. 다음 세 번째,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만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갔다 오시고 왜 자꾸 웃음이 나지? 죄송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예비군도 끝났기 때문에 이거 참 잘 다녀오십시오.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 부패 방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 제한 적용이 되지 않는 자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도 웬만한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임용 예정일 25년 3월 그리고 25년 4월 기준 근무가 가능한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우분들은 25년 4월 달이 딱 됐을 때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분들은 솔직히 다니던 회사 바로 때려쳐 이러면서 나오면 그만이지만 학생분들이거나 혹은 지금 군인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우의 경우에는 응시 자격은 없다고 적혀 있고요. 그냥 이제 요구되는 거를 잘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 요구되는 게 어떤 것인지는 뒤에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이게 좀 놀랐어요. 이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더라고요. 2월 26일 수요일부터 3월 7일까지라서 오늘부터 10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건데 제가 지금 한 9년째 하고 있는데 이 성우 지망생을 이렇게 짧은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놀랬어요. 솔직히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2차, 3차 가면은 그냥 문제를 받고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일이란 시간을 준 거는 넉넉하게 준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녹음할 수 있는 환경이 안 갖춰져 있는 분들의 경우에 이 10일은 너무 짧은 시간일 수밖에 없죠. 저야 뭐 지금 그냥 방송 끄고 녹음하면 전 돼요. 이게 녹음 부스니까. 집에 녹음 부스가 있으니까 그게 상관없는데 학원이 이제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저희 학원도 보니까 굉장히 곤혹을 좀 치르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10일 정도의 기간이면은 보통 사람들은 오늘 수업이 껴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 번 수업 딱 듣고 그냥 녹음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수업 시간대 녹음을 해야 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터칭을 받지 못한 채로 녹음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의도하신 것 같아요. 본 실력대로 이렇게 하게끔 하는 걸 의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시간 넉넉합니다. 충분한 시간이고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추천하는 방법은 아닌데 정 안 되면은 휴대폰으로 녹음해서 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편집만 잘하면. 예. 아니, 추천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피치 못하게 내가 못 내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든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휴대폰 녹음이라도 해서 내는 거 전 나쁘지 않다. 아니 수아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지금 경쟁률 낮추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방송국인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휴대폰 녹음으로 해서 1차 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랄까 무리를 빚지 않겠죠? 제가 선례를 남겼으니까. 가끔 학원가에 도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휴대폰 녹음으로 해서 냈는데 됐다는 사람이 있다더라 하는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고 상황이 안 되면 그냥 집에서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녹음했을 때 저 장비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에 뭐 녹음 부스 그때 없었고요. 이거 스탠드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책장에다가 휴대폰 이렇게 올려놓고 마이크에다가 그 팝필터가 없어가지고 편의점 가서 스타킹 사와가지고 옷걸이 구겨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래도 되려면 되니까 그냥 이게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환경이 안 되면은 탓하지 말고 어떻게든 타개를 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10일 정도밖에 없는 짧은 시간입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입사 지원서 그리고 음성 파일 4종을 같이 내야 한다고 적혀 있군요. 그리고 3월 7일로부터 불과 한 20일이 채 안 되는 시간이 지나면은 1차 합격 발표가 온라인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2차 실기 전형도 4월 2일, 거의 일주일 정도 된 다음에 거의 바로 또 시험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일주일 정도 뒤에 또 3차를 보는 거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이에요. My 뇌피셜. 제 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됐고 선생님들 터치가 많이 들어가면서 대부분 다 비슷한 파일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시험 일정을 좀 짧게 두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이 피셜, 유수아 피셜 이퀄 헛소리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입사 지원서 관련된 건 뒤에 저랑 같이 한번 볼 거고, 성우분들은 뭐 기타 구비 서류 이런 건 필요 없겠죠? 아마 이제 이거는 성우 관련된 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방송 기술 관련된 분들에게 요구하는 서류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 대본을 봐야 되는데 대본은 어디 있을까? 대본을 다운을 안 받아가지고 지금 진짜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 전에 이 대본 보기 전에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 이게 있는데 이거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이런 걸 못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아예 파일까지 첨부해 주신 걸 보면 관련된 것 때문에 문제들이 좀 많았었어서 정리를 이렇게 해서 올려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은 안 읽을 거를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겁니다. 지원서 내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KBS랑 EBS가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 관련된 걸로 뭐랄까 공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유독 더 심하게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좋아요.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블라인드인 게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블라인드 이 부분이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은 의심하지 않고 쓰다가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첨부 문서로 따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는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함에 따라서 입사 지원서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편견이 개입되는 모든 항목, 학교 이름, 가족관계, 출생지 등등의 개인 인적 사항이 입력되어 있을 경우 탈락 처리함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아래 블라인드 위배 기준을 숙지하셔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출신 학교, 경력처, 직장명 이런 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명이 포함된 동아리도 표기하면 안 된다. 이건 좀 놀란 게 장남, 장녀, 형, 아내, 여성과학기술인센터 같이 성별이나 결혼 유무 혹은 내가 장남인지 차남인지 장녀인지 이런 거가 들어가면 안 된대요. 이건 또 처음 알았어. 깐깐하군요. 저같이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또 해놓으신 거겠죠. 어떤 사례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름이 기재되는 경우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보통 다른 방송국들은 다 녹음할 때 첫 번째 문장에 안녕하십니까? 뭐 땡땡 방송국 뭐 몇 기 공채 성우에 응시하는 유수하입니다. 1번 10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인사할 때 이름을 넣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여기서 탈락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진짜 명심하시고 녹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성별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전부 기재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첫 번째, 군 복무 시절 저는 창고에서 군수물자 관리를 담당하는 군수병이었습니다. 라는 것도 걸린다는 거죠. 왜냐? 병사는 남성밖에 없기 때문에 성별 유추가 가능하다. 야, 이거는 대단하다. 그렇구나. 다음 두 번째, 저는 군대 시절 전경으로 복무하며 이 부분도 안 된다. 군대 시절 전경 근무는 남성밖에 없기 때문에 성별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 세 번째, 결혼 후 아내와 함께 생활하며 결혼 후 자녀 육아를 위해 이런 게 전부 아내와 남편을 언급하면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유의해서 적어주셔야 된다라고 적혀 있고요. 다음으로 형과 동생 사이에는 다툼이 없어야 하기에 라는 것도 안 된다. 내가 형인지 동생인지를 와 진짜 와 이렇게까지 대단하네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걸까라고 했을 때 이제 혹시 집안 사람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좀 비슷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약간 좀 이 대구박이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형 동생 이런 것도 안 되는 건가 봐요. 그죠? 다음 또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집안의 맏형 혹은 장남, 장녀, 차녀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안 된다고 하고요. 연구실 후배와 갈등이 생겼을 때 저는 형으로서 후배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성별이 이제 지칭이 되니까요. 다음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것도 안 됩니다. 남자만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변성기가 와서 남자의 목소리를 가지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같은 부분들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또 여자가 연구 업무를 한다는 것은 때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라는 것도 이제 여자라는 성별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고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센터에서 여성과학기술인으로 근무하며 이런 부분들도 성별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던 사례인 것 같아. 그죠? 아마 이거 읽으시면서 내가 썼던 문장이 왜 여기 있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가 추측하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시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탈락한 사례였기 때문에 적어 놓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음 이제 출생 그리고 출신 지역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에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집 앞에 있는 뭐 유명한 돼지국밥집 이런 것도 쓰면 안 될 수도 있겠죠. 돼지국밥? 경상도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또 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이를테면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으며 혹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에서 태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상상을 아예 못했어요. 다음에 오는 이 출신 학교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많이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도 어떤 게 있는지 좀 보죠. 땡땡땡 교수님 연구실에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여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 교수님이 어떤 대학교에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다음 서울대 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 혹은 서울대 땡땡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의도치 않게 난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쓰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적힐 수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강조해서 적어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은 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떨어지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블라인드 이제 위반하면 안 되는 부분들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대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언제나 그랬듯이 여성용부터 볼 건데요. 네. 이게 제가 이제 항상 그거예요. 레이디 퍼스트. 저는 이제 신사로서 여성분들을 우대합니다. 절대 제가 남성용 거를 먼저 보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선 여성용 대본을 보기 전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녹음 시 주의사항인데요. 제출해야 하는 녹음 파일은 총 4가지고요. mp3 320kbps/로 보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녹음 파일 확장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웨이브 파일이 있고 mp3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웨이브 파일이 용량이 좀 큰 대신에 약간 좀 더 음질이 좋은지 뭐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여튼간에 mp3보다 더 용량이 훨씬 큰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녹음 파일 같은 거 녹음 프로그램 다룰 때 그냥 의도치 않게 그냥 항상 웨이브로 해왔으니까 하면서 이제 저장했다가 내면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확장자인지를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일 이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름은 이렇게 적어서 이제 첨부 파일로 올려야 된다라는 걸 적어주신 거고요. 이게 또 왜냐면은 항상 이제 유수하 다큐멘터리 찐최종 뭐 이런 식으로 저장했다가 의도치 않게 그냥 첨부를 바로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꼭 제목을 확인하고 올리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파일의 맨 앞부분에는 본인의 목소리로 아래와 같이 녹음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EBS 전속성우 공채 지원자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전속성우 공채에 응시하는 유수아입니다. 탈락! 바로 탈락!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소리의 기계 조작을 할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음성의 이펙트를 넣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에코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런 것들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일개 아마추어고요. 일개 그냥 지망생일 뿐입니다.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발 직접 성우실에 문의하시길 바랄게요. 저한테 댓글을 이렇게 다시면은 다 삭제합니다.
왜냐면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이퀄라이저 만지면 안 되나요? 막 이런 거를 다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학원 혹은 이제 직접적으로 성우실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본을 봐야겠죠. 한번 제가 안 봤던 거라서 저도 한번 같이 좀 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저랑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좀 갖지요.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와, 대박인데요? 짱이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 그냥 제 생각, 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 이게 뭐 여러분들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리액션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저라면은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너무 심오하게 받아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제 이야기를 심오하게 받아들일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예. 우선은 좀 놀란 게요. 그게 없네요. 그 실사 그게 없네. 원래는 이렇게 1인 해설물 다큐멘터리 그리고 유아 캐릭터 뭐 애니메이션 대사 이런 식으로 괄호 열고 어떤 거에서 나왔는지가 나오는데 지금 다큐멘터리 하나 빼고 다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실사 그 뭐 영상물 이런 게 없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그만큼 이제 애니메이션 파워가 확실히 좀 커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항상 뭔가 외화 더빙 같은 느낌의 단문이 하나씩은 꼭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항상 좀 머리가 아팠어.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통일이 여성분들 거는 됐다 보니까 제가 남성 건 아직 안 봤거든요. 훨씬 그래도 하기에 좀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캐릭터 밑에 있는 이 지문이 굉장히 디테일해서 놀랐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수가 있나 싶은 느낌이 좀 드네요. 특히 마지막 이 60대 캐릭터의 밑에 있는 캐릭터 설명은 그냥 그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창의성보다도 얼마나 주어진 거를 잘 표현하는가가 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왜냐면은 항상 저도 그렇지만은 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이 주어진 거를 잘 할까? 아니면은 남들이 안 가는 가시밭길로 한번 달려볼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가시밭길보다는 이렇게까지 지문이 상세하다면 그냥 그 지문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데에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다큐멘터리부터 좀 볼게요. 일단 A형, B형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물론 다 녹음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의 현 세태를 잘 반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출산율 관련되어 있는 다큐멘터리인데 내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보 전달류의 다큐멘터리 대본은 뭐 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유의해야 할 것들은 아마도 숫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간신히 이 정보를 알려준다가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말한다는 느낌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 와야 될 것 같고요. 좀 전문가적인 느낌이 좀 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다큐멘터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휴먼 다큐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뭐 동물농장,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승유 씨, 그게 맞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아니 근데 이 녀석 봐라 이렇게 하는 나레이션도 있고 뭔가 기분 좋아 보이는 두 녀석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일단 절대 아닐 것 같고 완전 진짜 프로의 느낌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사형으로 끝나는 것들도 있는 거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경고를 주는 느낌도 있고 이제부터 대책을 좀 마련해 볼게 이런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야 라는 식의 느낌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지하게 그죠?
0.78, 380조.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도 출생아 수는 20년 사이 절반이나 감소했습니다.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빼곡한 대도시에서도 저출생 쇼크는 현실이 됐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경고! 이런 느낌으로 저는 갈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순간 박정한님께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2만원 큰 후원 감사합니다. 제 내일 저녁은 교촌치킨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B형을 봤을 때 B형은 일단 A형보다는 약간 좀 휴먼 다큐 느낌이 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은 일단 두 개를 유사한 느낌으로 가면 다양성을 많이 보여주기가 어려운 느낌이 일단 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엄마 이런 표현들이 뭐 딸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아주 선을 칼같이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보통 이제 뭐 어머니의 혈관 건강이 아니면 뭐 김복자 씨의 뭐 혈관 건강이 이런 게 아니라 엄마, 딸 이런 느낌이 나오니까 아직 인간미가 조금은 남아있는 다큐멘터리처럼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장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작합니다 이런 거랑 정말 혈관 때문일까요? 이런 부분들이 누가 봐도 뭔가 페이지가 넘어가는 다른 화면으로 전환되는 느낌이 나는 대목들이니까 이런 부분에는 충분한 텀과 여운을 주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혈관의 위험 신호, 돌연사를 부르는 혈관 노화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텀 충분히 주고 엄마의 혈관 건강이 걱정된다는 딸의 제보, 20년째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약간 분위기를 가르는 그거를 뭘로 보냐면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명사형이나 다로 끝나는 것들은 정말 칼같이 선을 딱딱 지키는 거고 요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약간 인간미가 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우리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라는 느낌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내피셜입니다. 네.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정말 혈관 때문일까요? 라는 이게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A형 같은 느낌의 다큐멘터리면은 여기도 약간 진짜 진지하게 정장을 쫙 빼입은 사람이 정말 혈관 때문일까요?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B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혈관 때문일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박정아님께서 2만원 후원을 다시 한번 요즘 2만원짜리 치킨 없던데 라고 걱정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내일 교촌치킨 감자튀김에 제로콜라 1.25리터까지 더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미가 좀 없는 전문가의 느낌의 다큐멘터리 하나랑 약간 좀 인간미가 살아있는 인간 시절 유수화 이런 느낌으로 다큐멘터리를 좀 분류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음 유아 캐릭터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 근데 너무 어렵다. 원래 강아지였는데 신비로운 힘으로 사람이 되었대요. 근데 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점점이 있는 게 좀 웃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강아지였는데 점점 신비로운 힘으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 출제하신 분도 설명하기 복잡하다는 것을 이 점 두 개로 축약해서 표현하신 게 아닐까. 나도 말이 안 되는 건 알아. 하지만 그렇게 됐어. 이런 느낌으로 점점을 넣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웃긴 포인트. 여튼 결국은 강아지였다는 게 포인트인 거고, 사람이지만 불쑥불쑥 사람이 아닌 강아지의 행동이 나오는 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잎클로버를 찾는 호흡, 그리고 발견하는 호흡 있잖아요. 저 같으면 사람처럼 안 찾습니다. 네. 뭐 보통 많이 하는 게 으쯔쯔쯔쯔쯔. 뭐 이런 거잖아. 난 이런 거 안 해. 개였잖아. 개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개의 눈으로.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냄새로 찾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게 이 명탐정 흉내를 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개였다가 사람이 됐는데 얘가 또 심지어 명탐정의 흉내까지 내고 있으니까 거의 뭐 3단 콤보를 넣고 있잖아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제 뇌피셜로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거는 너무 귀여워. 그렇지 않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모든 여기 있는 게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탐정을, 원래 탐정이 아니야 얘가, 그죠?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명탐정 흉내를 내고 있는 거야. 어디선가 봤던 명탐정의 흉내를. 그리고 거기에 도취해서 막 찾는데 중간중간에 핫도그 뭐 이런 식으로 주의와 집중력이 흐려져. 명탐정이 절대 갖지 않아야 될 모습들을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그런 게 너무 귀엽잖아. 그래서 이거는 귀엽게 하는 게 상당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명탐정 흉내 낼 땐 또 멋있게. 근데 그렇다고 막 갑자기 이 변성 자체가 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네잎클로버가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어? 혹시 도둑? 그러다 갑자기 이건 네잎클로버 도난 사건이야. 이러면 좀 이상하겠죠? 나름대로 이렇게 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명탐정 흉내를 내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 소리는 찾았다! 하고 이것 봐 엄청 멋진 바람개비야 라고 하는 게, 얘가 원래 바람개비를 찾던 게 아니잖아. 도난 사건의 범인을 찾던 건데 지가 말하다가 갑자기 바람개비를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임팩트를 크게 주기 위해선 단차를 좀 높이 둬야 된다. 그래서 찾았다를 진지하게 했다면 이것 봐 엄청 멋진 바람개비야는 좀 웃기게 코믹하게 좀 뒤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정적이거나 볼륨적이거나 이런 거에 단차를 좀 저 같으면 크게 둘 것 같습니다. 그 냄새 뭐 이런 거 저 같으면은 강아지였으니까 킁킁거리는 호흡을 저 같으면 넣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얘가 원래 개였는데 사람이 된 거라는 거를 사실 이쯤 한 중간쯤 되면은 하던 사람도 약간 의식을 놓거든.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니다, 나 강아지다 라는 거를 넣을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중간중간에 저 같으면 넣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되게 귀여운 대본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일단 귀여운 게 1순위. 2순위가 명탐정의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웃긴 포인트. 3순위가 개, 흉내 내는 거. 이렇게 저 같으면 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게 좀 그런 게, 제가 2번, 3번, 4번을 짧게 읽어봤거든요. 한 5분 정도밖에 안 읽었는데 좀 힘든 게 다 웃기네. 어떡하지? 보통 이제 진지한 게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연기 대본에. 근데 문제가 지금 2번, 3번, 4번이 다 웃겨. 어떡하냐? 그죠? 그래서 3번 10대 캐릭터 얘가 일단 인어공주라는 것도 이 키워드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 확실하게 내가 이런 좋은 목소리, 주연급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말고는 딱히 나의 좋은
변성된 주인공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여기서는 정말 시쳇말로 니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공 목소리 그거를 내기 위해서 저 같으면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도 그랬지만은 3번은 좀 더 행동이나 이 상대방의 위치나 이런 게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의식을 더 해서 할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위치가 바뀌는 거를 더 염두해 두고 할 것 같아요. 이게 대충대충 하면은 그냥 이도저도 아닌 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거리감이나 대상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녹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딴 거는 뭐 모르겠는데 애드리브 있잖아요. 이 마지막에 애드리브 잠꼬대 하는 호흡 여기다가는 저는 여태까지 항상 그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남들이랑 다른 걸 넣습니다. 무조건. 제 개인적인 그냥 저만의 노하우는 아닌데 남들이랑 다르게 할 수 있는 구다리를 아예 마련을 해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진 않는다. 저 같으면 무조건 하나 뭘 넣는다. 뭐가 됐든 간에 뭐 공주스러운 무언가일 수도 있고 예. 뭐 인어공주니까 뭐 물속에서 벌어질 일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뭘 넣긴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노해서 책 펼치고 집중해서 읽고 졸린 호흡 이 세 가지가 한 지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너무 상세하게 표현하고 묘사한다고 해서 템포가 느려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만화적 허용이라고 하죠. 예.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 있잖아.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일상적인 템포감은 아니지만 만화적인 그런 거? 그래서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없게끔 하는데 저 같으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투정 부리는 부분들도 있고 화내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의 포인트는 이 3번의 포인트는 얘는 화를 내고 질투하고 툴툴대도 예쁘네? 이게 포인트가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가 이 감정을 좀 몰입해서 하다 보면은 깨지기가 쉬운데 얘는 어쩜 이렇게 투정 부리고 화내는 것도 귀엽고 예뻐 죽겠냐 이런 느낌이 나게끔 하는 거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뇌피셜입니다. 네. 절대 뭐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티칭하는 것도 코칭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그냥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다. 특히 안녕 반짝반짝한 아침이야 이거는 진짜 완전 주인공처럼 느껴지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우잇 아니거든 이런 것도 그 뭐랄까 가끔씩 이 심취하다 보면은 진짜 화낼 수도 있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이씨 아니거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거든 이렇게 좀 화를 내도 좀 톤 다운된 화 충분히 화내도 예쁘네 요런 느낌 나는 화를 저 같으면 낼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잖아 이 하는 말이 두고 봐 공주사전 통째로 외워줄 테니까 이런 말이 너무 귀엽잖아. 이거가 이게 누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아무도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으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쁘게 이런 PC가 도래한 이 세상에서 예쁘다 뭐 멋지다 이런 말 드리는 게 저도 죄송합니다만 연기는 좀 워낙 티피컬한 걸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2번의 키포인트가 귀여움이었다면 3번은 예쁨을 좀 위주로 저 같으면 할 것 같습니다. 4번이 이게 진짜 이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할머니인데 기골이 장대하다니.
근데 이제 뒤에 묘사가 있는 게 어지간한 문은 여는 순간 부서질 정도로 괴력의 소유자래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문 꼬리를 잡고 돌렸는데 화지직 하면서 문이 이제 남아나질 않는 정도의 힘이라면 적당한 근육이 아니겠죠. 아마도 뭐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그 있잖아. 맨날 옷 벗는 아저씨 있잖아. 막 이런 사람. 세계 제일 막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 정도의 기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그런 류의 캐릭터들이 힘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에는 근육이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힘을 우두둑 주는 순간 옷이 터진다든지 그런 만화적인 연출이 나오는 만화들이 많으니까 약간 평상시엔 그래도 좀 할머니 같은 느낌이 나게 할 것 같고 이제 예시를 들어주고 이제 그 뒤에 스스로 본인이 어떻게 할 것 같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기선 진짜로 좀 포스가 있게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봐도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옳게 된 그 솔루션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주려면은 이 내용과는 사뭇 다르게 좀 살벌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결국은 사춘기 딸을 대하는 좋은 방법을 할머니한테 물어봐서 할머니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건데 일반적인 할머니라면은 그냥 해결될 해답이 맞는데 괴력의 할머니니까 다 솔루션이 안 되는 그거인 거잖아. 그러니까 좀 무서워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이면 뭐 소아야 네가 요즘 예민하고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이모 할미는 힘든 거 다 말로 해야지. 그렇게 어른들 앞에서 문을 쾅쾅 닫고 다니면 어쩌자는겨. 응, 잘못했지. 이젠 안 그럴 거지. 요렇게 하는 게 원래 할머니들의 그건데 괴력의 소유자니까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살벌하게. 서브 텍스트가 좀 반대로 가게끔 할 것 같습니다. 소야, 네가 요즘 예민하고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힘든 건 말로 다 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저 같으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줄 것 같은가.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할머니 말투로 하고 1번을 골랐어. 아유 그려 모름지기 모든 갈등은 대화로 푸는 법이야. 하고 예시 들 때는 소야, 네가 요즘 예민하고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이모함이한테 힘든 거 다 말로 해야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차별점을 저 같으면 둘 것 같다. 저 같으면. 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예, 뭐 다른 거는 다른 또 느껴지는 게 있다면은 제가 항상 이 시험 문제를 의도치 않게 한 9년 정도를 봐왔는데요. 정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진짜 뭐 웃기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뭐 감정적인 동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대본을 보면 이걸 잘하는 사람을 약간 뽑으려고 하시는 걸까?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제 옛날 영상들을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문제들과 이런 캐릭터가 위주로 나오는 걸 봤을 때 이번에는 약간 10대를 잘하는 분을 뽑으려는 걸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말씀을 항상 드려봤거든요. 근데 보통 2번, 3번 잘하면 이런 괴물처럼 긁는 목소리는 하기 힘들 거거든요. 진짜로 다방면을 다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구나. 이제 그만큼 상향 평준화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2번, 3번, 4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나레이션 사실 웬만하면 여기서 더 뒤에 것도 들을까 말까가 정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용에 대한 이해나 딱 들었을 때 누가 들어도 듣기 좋고 프로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일단 나레이션을 하는 거를 저는 목표로 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여성분들 문제였고요. 다음으로는 남자 문제도 봐야겠죠. 널 지킬 쌈자를 몰라.
자, 이것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다시 또 의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참.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태까지 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여성분들 거를 봤을 때는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남자 문제는 약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서. 우선 10대 캐릭터가 있는데, 여자 문제랑 마찬가지로 실사, 영화 이런 건 아닙니다. 다 애니메이션밖에 없네요.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렇고 10대 캐릭터가 있는데 이제 너드 캐릭터잖아요. 여기서 이제 약간의 다른 노선을 타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너드라고 했을 때 EBS에서 이제 의도하신 그 너드 캐릭터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찐따와 너드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느낌 있죠? 뭔가 이런 느낌. 진짜 너드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인데 미디어가 좀 망쳐놨습니다. 너드를. 그래서 그냥 잘생기고 성실하고 누가 봐도 친구가 되고 싶은데 안경을 끼고 있으면 너드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불미스러운 시대가 지금 찾아왔거든요. 하여튼간에 이런 느낌의 너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정석적인 그냥 10대의 쾌활한 소년을 할 것 같고요. 그치만 너드긴 하니까 자기만의 관심 분야나 자기만의 세계에 어느 정도는 빠져있는 캐릭터로 하겠죠? 저 같으면? 네. 그래서 너드 안경 끼고 수포자? 라는 것만 보시고 레테강,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인가? 이렇게는 하면 안 되고 그냥 레테강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인가? 이렇게 한다든지 자기가 아는 내용이 나왔을 땐 되게 의기양양한 거잖아 결국은. 으하하하 이 부분이 좀 그거를 확실하게 딱 찍어줄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쪽으로는 좀 천재라고나 할까? 이렇게 웃는 건데 진짜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마치 내 스스로가 이런 정도의 지식을 평상시에 알고 있었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에서 오는 자기적인 웃음 있잖아.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쭉 뱉었어. 그래서 좋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진지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이 기억을 잃은 거구나. 레테의 물을 마셔서. 근데 왜 난 괜찮은 거지? 이렇게 약간 각성의 모먼트랄까? 여기 앞에까지는 그냥 지가 아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기쁨, 이제 오타쿠적 모먼트였다면 뒤에는 약간 진지해지는 느낌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수포자, 수학적 사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익숙한 단어잖아요. 수포자 이런 게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익숙한 단어인 거니까 가끔 애니메이션들 중에서도 전혀 동떨어진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애니메이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동떨어져 있는 애니메이션의 대표적인 예시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하울 같은 느낌. 걔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잖아. 근데 얘는 수포자라든지 이런적인 수학적 사고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인간미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할 때 약간 좀 귀여워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인간미가 없는 연기의 예시를 들자면 넌 더 이상 수포자가 아니야. 수학적 사고로 넌 할 수 있다. 이런 뭔가 진짜 멋있는 그런 게 아니라 넌 더 이상 수포자가 아니야. 수학적 사고로 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그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20, 30대 캐릭터 로봇 캐릭터의 대결 장면이고 결국은 이 말하는 애가 로봇인 거잖아요. 그죠? 네. 동생 로봇, 형 로봇 이렇게 나오니까 로봇인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단단한 그 트랜스포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로봇 같은 단단한 느낌 뭔지 아시죠? 걔네들은 그 사람처럼 생겼는데 피부나 이런 것들이 다 강철로 되어 있는 애들이잖아. 입술도 강철로 돼 있고 그런 애들이 뭐 물렁한 발성을 하진 않겠죠? 좀 든든한 발성을 하겠죠? 그걸 저 같으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들 스파킹 포스 너클 아니면은 스타 가디언 이런 것들은 늘상 말해왔던 단어인 것처럼 묘사할 수 있게 여기서 뚜걱뚜걱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스파킹 포스 너클이란 말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기 녹음이 딱 들어갔을 때 여기서 버벅거리거나 약간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좀 되게 이 사람은 이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구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일단 이런 단어들에 익숙해지는 게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이 모든 거에다가 이 지문 겉으로는 의젓하지만 속으로는 오두방정하는 거를 다 넣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 봤냐 동생아 이 형이 너를 위해서 비겁한 방해꾼을 못 봤구나. 요 부분이 이 지문을 살리기 아주 좋은 두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단차를 아까 여성분들 지문처럼 좀 크게 저 같으면 들 것 같아요. 좀 웃기지 않아요 이것도? 저 같으면 좀 웃기게 하는 걸 좀 살릴 것 같은데요. 두 로봇의 대결을 끼어들려고 준비하는 다른 로봇을 막으며 이런 건 저 같으면 뭔가 전투의 호흡을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그리고 방해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여기는 좀 멋있어야겠죠? 왜냐면은 뒤에 봤냐 동생아? 이 형이 너를 위해서 방해꾼을 내가 잡았다 라는 말을 속으로 한다는 것은 이 말도 약간 동생 들으라는 듯이 말하는 대사인 거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는 최고로 멋있게 딱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멋있어야 다음 봤냐 동생아가 좀 단차가 좀 더 세게 생기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봤냐 동생아 이 형이 너를 위해서 비겁한 방해꾼 못 봤구나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이렇게 요렇게까지 뽕기 있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 정도의 단차는 좀 있어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김승찬님께서 3번 캐릭터는 로봇이니까 기계음 넣어서 보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넣는 순간 탈락이다. 바로 기계음 뭐 이런 거 효과음 넣자마자 바로 탈락입니다. 네. 아니면 뭐 창의적으로 뭐 텀블러 같은 걸 써가지고 막 방해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봤냐 동생아. 뭐 이렇게 내추럴 이펙트를 쓰는 것도 안 됩니다. 네. 온전히 연기력과 이 성대로만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 보니까 이 6발, 60발, 600발 이걸로도 말이 많던데요. 60발이라고 해야 될까? 60발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 60발은 좀 어감이 좀 안 맞지 않나요? 그죠? 60발이 멋있잖아. 제 내피셜이에요. 이것도 학원에서 그냥 60발로 하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냥 60발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으면 60발로 할 것 같아요. 말의 맛이 60발이어야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70대 캐릭터가 그래도 그나마 남자 문제 중에서 제일 그냥 이해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래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제 편지 쓰는 거니까 좀 천천히 또 70대 캐릭터고 화가의 길을 가다가 이제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온화하고 왠지 백발의 콧수염이 있을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파트라 쇼에 나오는 할아버지처럼 할 것 같아. 그리고 보통은 학급 부장 이렇게 상대방을 호칭으로 불러준다는 거 자체가 상대방을 좀 높이고 있다는 뜻이잖아. 70대 노인이면은 사실 그냥 이런 말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젠틀하신 분인 거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온화한 느낌? 슬램덩크로 치면은 그 안 선생님 같은 그 약간 좀 후덕하지만 인자한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을 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거 젊은 날의 회상 이거는 젊은 목소리로 해야 되는 걸까? 이거 저 같으면 그냥 30대 목소리로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30대 초반의 모습이라고 지문에 적혀 있는데 할아버지 목소리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회상 전후로 약간 텀은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좀 갑자기 좀 뜬금없이 젊은 목소리가 왜 나오지? 이런 생각이 안 들 테니까 그래야. 그래서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멋있는 말이다. 일단 그리기 시작하면은 의심하는 그런 모든 마음의 소리 같은 건 거짓말처럼 조용해진다. 이 정도의 너무 멋있는 말이다. 그치, 맞는 말이야. 여튼간에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포스 있게, 강단 있게, 약강? 강한 사람한테 진 면모를 보여주고 약한 사람한테는 더 상대를 드높여주는 그런 모습의 포스가 나는 노인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EBS 시험의 공모 요강부터 블라인드의 주의사항 그리고 남자 여자 대본을 다 싹 다 알아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출 기한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한 확인하시고 아마도 이력서가 또 있을 거예요. 이력서를 미리미리 작성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저같이 시험을 봤던 분들은 좀 빨리 좀 쓰는 노하우랄까 그런 게 좀 있지만 준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또 골머리 썩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연습을 못하거나 뭐 직장이나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있거나 하면 좀 짬짬이 써서 얼른 좀 끝내시는 게 제가 봤을 땐 내일 정도까지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런 건 좀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녹음을 잘 끝마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목요일을 기점으로 날씨가 상당히 좀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따뜻해진다는 건 무엇이냐? 미세먼지가 꽤 많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목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또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낮엔 덥고 밤엔 춥고 요럽니다 보통. 그러니까 감기 또 안 걸리시게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본 녹음을 할 때 본 실력을 일단 다 보여주고 떨어지더라도 후회 없이 그렇게 시험 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랄게요. 저도 붙은 것보다 떨어진 게 훨씬 많습니다. 그치만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후회 없이 풀 컨디션으로 다 냈는데 떨어진 거면은 억울하진 않거든. 근데 이제 아프거나 그래서 내가 하려는 걸 다 못 보여주고 떨어지면은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서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지요.